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철학과 이영입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좋은 목요 법회를 기획하시고 운영해 주신 정광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호모데우스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익히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시겠듯이 이 호모데우스라는 개념은 이제 동명의 같은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굉장히 이제 석학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데우스는 어떤 존재인지, 이제 두 번째는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미래인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교의 지혜 또는 불교의 교리와 관련시켜서 이 호모데우스 개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뭐 공통점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불교의 입장에서 한번 이 호모데우스 개념을 한번 이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순서는 이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모데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책은 사실은 이제
2016년에 이제 출판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앞으로의 1000년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어떤 이제 예언서죠. 이제 예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 전에 이 유발 하라리 박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침팬지나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영장류와 똑같은 거는 존재해서 현재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호모데우스가 나온 지 2년 후에 이제 21세기라는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21세기에 한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떤 도전을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21가지 재현을 이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권의 책에서 그 개념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 호모데우스의 가장 커다란 이제 어떤 주장은 그러니까 지난 1000년과 앞으로의 1000년을 이제 대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라리 박사에 따르면 지난 1000년 그러니까 1000년부터 정확히 1999년까지가 되겠죠. 그 1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의 의제, 이제 아젠다를 번역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 또는 과제가 되겠죠. 또는 목표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그러니까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극복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향후 새로운 1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의 이제 과제가 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이 이제 타당성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다 보니 그 분석의 틀이 굉장히 이제 폭이 넓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이제 수백만 년 동안의 그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적어도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철학자 이렇게 개념 분석하고 또는 어떤 이제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스케일이 크다 이런 이제 느낌을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와 관련시켜서 한번 이제 그 생각해 볼 주제가 그럼 우리가 그 의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과제, 숙제를 인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또는 해결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라리 박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기아와 질병과 전쟁을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 적어도 4, 5천 년 역사 기간 동안에 또는 그 이후에 적어도 1000년 시작까지 거의 2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아와 질병과 전쟁을 극복한 데서 신을 빼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신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또는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인본주의의 탄생 또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자신감을 표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이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기아와 질병과 전쟁을 극복하는 이제 가장 커다란 어떤 수단, 방편은 바로 이제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과학 기술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과학 기술로 극복을 해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이제 불멸과 행복과 신성도 똑같이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제 획득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학 기술로 이제 무장한 이런 이제 휴머니즘을 우리가 테크노 휴머니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라리 박사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이제 테크노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사상 또는 어떤 종교 이런 이제 어떤 커다란 이념하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살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로 그 세 가지 의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불멸인데요. 불멸은 사실 이제 종교에서 보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건데요. 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에 보면
불멸이란 게 뭐냐면 이건 기술적 문제로 이제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테크놀로지컬 프로블럼이니까요. 기술적 문제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극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사가 지금 미친 사람의 뇌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미친 돌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 돌을 꺼내서 이제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런 정신병을 치료하는 역할은 실제로 이제 이 성직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직자들은 사실 의사가 하는 그 작업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감 또는 뭐 질투심 또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보시가 그린 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사가 어쩐지 좀 돌팔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제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직자들이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대신하고자 하는 의사들 또는 과학자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애언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이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불멸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기술자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칼리코 회사입니다. 이 칼리코라는 회사는 이제 구글이 2013년에 성립한 그런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이제 그 설립되자마자 타임지의 표지 이제 그 화제로 실릴 만큼 굉장히 좀 이제 세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주장한 게 바로 이제 안티 에이징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면 상당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단순히 이걸 공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쥐인데요. 이 쥐는 이제 수명이 한 32년 되는데 보통 쥐의 한 10배쯤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쥐의 이런 수명이 이제 긴 이유를 특히 호르몬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그 호르몬을 인간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주사를 한다면 인간의 수명을 적어도 10배 또는 뭐 적어도 한 그 반인 50배, 아니 5배 정도만 늘려도, 그럼 이제 지금 현재 100세 시대니까 5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100세로 10배로 늘린다면 이제 1000년 동안 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 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상을 이제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현실화 될지 아닐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특히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업종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공개를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로양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정보를 보면 실제로 이 목표를 차분하게 지금 과학적으로 여기도 설계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의제인 행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행복은 우리 인간의 또는 인류의 커다란 그런 삶의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에서 최고의 좋은 것, 최고선은 바로 유다이모니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확히 행복인데요. 행복은 하여튼 행복 또는 뭐 이제 제대로 사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삶의 목표로,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죠. 그런데 사실 모든 철학자가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최근 이제 2, 3년 동안에 그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철학자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면 우리는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 보기에는 삶의 본질은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행복이라는 하나의 어떤 열매를 이제 얻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열매 뿌리에는 99개의 불행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악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염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무한한 그런 이제 욕망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거 불교에서 이미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번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 관한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이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걸 이제 반영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쇼펜하우어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삶을 이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교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한한 욕망을 이제 으로 향하는 그런 의지를 부정하자. 이제 이런 어떤 다분히 불교적인 그런 진단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어떤 뭐 예술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또 다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관조, 삶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또는 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이제 삶은 고통스러운 거니까 행복을 추구한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대 우리 모든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방면을 보면 이 행복을 추구한 여러 가지 장치들 또는 사업들, 산업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프로작이라는 그런 알약인데요. 이건 그 항우울제죠. 근데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이 세라토닌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비되면 행복 물질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게 세라토닌이 조금 이제 작용하면 다시 재흡수되면서 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흡수된 걸 막음으로써 이제 행복감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알약들 또는 약물들이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마약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의존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장치들이 이제 인류들이 이제 개발한 어떤 하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은 이미 일찍이 뭐 예술가 또는 뭐 어떤 이제 예술가들이나 또는 뭐 문학자들의 어떤 상상성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32년에 멋진 신세계라는 그 올더스 헉슬리라는 토마스 헉슬리의 우리가 아는 진화로 이제 헉슬리의 그 손자죠. 이 올더스 헉슬리가 이제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소마라고 국가가 알약을 주거든요.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이제 불행감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거 하나 딱 먹으면 이제 세상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또는 또 촉감 영화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포르노 영화인데 그걸 이제 수시로 보고 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조성된 또는 뭐 기획된 그런 사회에 이제 사는 게 바로 과연 멋진 신세계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올더스 헉슬리는 주장했는데 실제로 어쨌든 간에 우리 인류는 이제 어떤 이런 약물이나 또는 뭐 과학기술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행복과학이나 행복공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신경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뇌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이 부분에 어떤 자극을 주거나 어떤 약물을 투여하거나 뭔가를 장치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막대한 연구비들이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이제 뉴럴 링크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이 척추 신경이 마비된 환자를 대상으로 이 뉴럴 링크라서 조그만 그 보이시죠? 화면에 이 조그만 그 칩을 머리에 이식해서 이제 생각만으로 이렇게 컴퓨터 이 자판을 움직이는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지금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런 장치들이 특히 이 뉴럴 링크가 추구하는 이런 장치들이 이제 목표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신경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데 이제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그거 외에도 다른 목표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칩을 하나 심으면 IQ가 뭐 500으로 샥 올라가고, 예를 들면 뭐 컴퓨터에 못지않는 어떤 분석 능력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란 거죠. 또 세 번째 긍정적인 목적은 이제 보다 나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 칩을 하나 심으면 이제 진짜 완전한 유토피아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칩을 하나 심은다면 아까 그 올더스 헉슬리가 이제 의도했듯이 이제 굳이 뭐 약물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 없이도 이 칩 하나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이상적인 그런 사회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한 거죠. 설사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그런 환경의 실제 상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속도록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삶의 또는 뭐 우리 인류의 삶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의제는 신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이제 진화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이제 어떤 딜레마 또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그 신에서 해방된 인간을 느낌으로써 휴머니즘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신의 의존을 받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신으로부터 해방되겠다. 적어도 물론 이제 신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는데 있어서는 이제 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건방진 그런 선언을 했었는데요. 니체는 한숨을 더 떠서 신은 죽었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신이 없는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모형을 이제 초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발 하라리 박사에 따르면 인간은 이제 다시 자기들이 애써 해방됐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정했던 그 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굳이 신이 되려고 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신의 위치 또는 뭐 신이 차지했던 위상,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고 또는 주제자이고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통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이제 자기 인간이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건 이제 인간 욕망의 어떤 이제 끝이다. 어떤 이제 최종적인 단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욕심 부렸잖아요. 어떤 불멸 또는 뭐 행복, 지극한 행복 이런 것들인데 끝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의제, 이제 과제를 우리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하라리 박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능케 하는 이제 우리 인간이 신의 위치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수단 또는 기술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현재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화할 거다, 발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인공지능이 첫 번째인데요. 현재까지는 아마 좁은 인공지능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 또는 뭐 인간을 능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간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면 알파고는 이제 인간보다 바둑을 잘 두긴 하지만 인간보다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고 뭐 스포츠도 못하고 뭐 어떤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범용 인공지능에 가면 적어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모든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만 잘 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잘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사랑도 잘하고 하여튼 뭐 그런 단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인공지능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점은 인간을 이제 능가해 버리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즘 뭐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챗 GPT-4가 아마 이제 지금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고가 예를 들면 그 좁은 인공지능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챗 GPT-4는 그러니까 LMM 등의 그런 모델에 그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제품들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 수준에 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슈퍼 인공지능,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에 도달할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저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 거의 모든 중요한 면에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이제 이상을 흔들 만한 충분한 이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학자가 미래학자가 이제 2045년이 되면 이제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게 그런 이제 순간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점을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가 24년이니까 이제 정확히 21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지점이 정확히 이제 그때 이제 특이점이 구현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다수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 시간이 늦춰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런 순간은 분명히 온다라는 게 상당수의 인공지능 학자들의 미래학자들의 이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의미로 이제 진정한 과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새로운 천년에 있어서 이제 불멸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또 신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 유토피아에 살게 될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하라리 박사는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다 디스토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능한 알고리즘이 여기서 알고리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챗 GPT-4나 그런 이제 비슷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소수의 집단에 이제 기속하게 되고 그런 알고리즘을 소유한 집단이 권력이나 부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그걸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은 이제 하라리 박사 말고도 이제 후쿠야마나 이런 그 미래학자들이 이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제 새로운 주장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초점을 둬서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미래를 이제 경고했다는 점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알고리즘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부탁을 했죠. 이제 시간도 바쁘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니까 내 비행기표를 예약해줘, 뭐 이런 숙제를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봐 이런 위탁을 했는데 점차로 내가 큰 틀만 얘기해주면 이제 모든 것을 대리해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고 대리인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지시를 안 해도 이제 나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주권자가 된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스스로 세계의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의 이제 어떤 하인 또는 이제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진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라리 박사의 이제 새로운 어떤 어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인류는 새로운 두 가지 종교를 이제 갖게 될 거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 휴머니즘이고 또 다른 건 데이터이즘이다. 이제 데이터교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교적인 이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노이즘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제가 여기서 설명 다시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건 이제 그 휴머니즘이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 뭐 자유라 평등이라든지 또는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인간의 전통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그걸 이제 뭐 전통적인 이런 걸 수용하는 커다란 방법은 예를 들면 불교에 따르면 이제 수양을 해야 되고, 어떤 뭐 수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전통적인 인간의 이제 방법인데 이 테크노휴머니즘은 과학에 의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을 향상시킨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결론이 이제 썩 이제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하라리 박사의 진단이었죠. 두 번째 데이터교는 이제 이게 핵심은 세계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세계관은 세계는 적어도 원자 또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과학적인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이거의 전신이 데이터교의 전신이 세계가 뭐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나섰어요. 근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그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의 삶을 이제 구성하면서부터 이제 세계를 이제 비트의 세계로 보이고자 는 그런 입장이 이제 활성화되다가 좀 유행하다가 좀 들어갔었는데요. 이걸 이제 하라리 박사 다시 꺼내서 데이터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이제 가치의 척도는 이제 데이터 또는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또는 과정, 신속성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또 정보로부터 지식을 또는 지식으로부터 지혜를 또는 뭐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정보이고 데이터 자체가 지식인 그런 사이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이제 보물 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대규모 그 이제 글로벌 그 이제 IT 회사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이제 전기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그런 센터를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인력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모든 것들에 이제 그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쩌면 이제 뭐 세계 5번째 정부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진단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인간의 삶을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진정한 원래 목표가 우리 인간이 세계의 주권자가 되기를 이제 원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그런 기술이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바람직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호모 데우스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그 하라리 박사가 그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로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호모 데우스라는 개념과 불교적인 지혜에 관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자아라는 것, 나라는 그런 생각, 이것이 호모 데우스에도 이제 실체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있는 건 아니다. 또는 고정 불변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교에서도 이제 무아 개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아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체가 아닌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경고 또는 뭐 이제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인간은 진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진화의 그런 어떤 정점은 호모 데우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무상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무상이라는 이제
그 삼보임직 하나인 그 무상을 통해서 용속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계시를 이제 저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이나 공통점일 텐데요. 이제 호모데우스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이나 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한계를 과학기술을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게 이제 주장이고, 불교는 이제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갖는 것은 이제 탐진치라는 어떤 이제 세 가지 욕심이죠. 이제 욕심과 성냄과 무지라는 그런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한계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를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극복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근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하나는 둘 다 한계를 느끼지만 호모데우스는 이제 생물학적인 정적인 한계, 불교에서는 이제 욕심, 성냄, 무지라는 그런 한계를 이제 진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다르다 보니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안도 다르죠. 그러니까 과학기를 통해서 극복하자.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 그 이제 호모데우스를 평가하는 것도 좀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차이점은 굳이 제가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환기시키자면 호모데우스는 이제 고통은 극복의 대상인데 비해서, 그러니까 죽음도 이제 뭐 생로병사에서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극복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고통은 삶의 본질이죠. 예, 삶은 고통이라고 봤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중생의 입장이죠. 진짜 깨달은다면 고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어떤 면에서 이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런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불멸이죠. 이게 제가 보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이제 신적인 존재가 왜 되려고 하냐? 그건 뭐냐면 아마 이제 불멸 또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불교에서 관점 보면 그건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교의 목적은 영생은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윤회의 그런 틀에 갇혀 있으니까 그건 너무 쉬운, 영원히 사는 건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목표는 그런 영생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게 커다란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그런 불교적 이제 불교와 호모데우스 간의 차이점을 이제 보다 보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좀 더 다르게 이제 그런 세 가지 의제를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행복과 관련시켜서는 불교에서 이제 일체 계고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모든 게 이제 삶 자체가 이제 고의 바다라면 거기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한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쇼펜하우어가 던졌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중생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불교는 고뿐만 아니라 이제 라그에 대해서도 그 반대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고나 낙, 이제 이 두카와 수카라고 불리는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현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또 행복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고만 강조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자비했을 때 잘한 건 이제 그 이제 락을 이제 제공하고, 이제 비라는 것은 이제 고를 덜어주는, 그러니까 자비 개념이 그러니까 행복과 이제 어떤 고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 락이란 것, 우리의 즐거움이란 걸 약물이나 과학기술에서 얻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방법도 한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이 되겠죠. 두 번째 불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멸은 이제 어디에 보면 윤회하는 거죠. 불교의 관점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은 어려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면 그냥 깨닫지 않고 계속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목표는 이제 진짜 어려운 건 그런 윤회의 사슬을 뚫고 진짜 벗어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커다란 이제 난관인 거죠. 우리에게 중생이 어려운 거고,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중생에게는
차선책이 이제 좋은 업을 쌓는 거다. 이제 차선책으로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체 중생 이제 신류 분성, 불성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중생에게는 이제 불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신성을 추구한 건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어떤 의제나 과제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그 호모데우스와 이제 불교적인 이해의 커다란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성 개념과 관련시켜서 제가 하나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렌 헬멧이라는 그런 헬멧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신 저 헬멧을 쓰시면 자기장으로 이렇게 이제 축대엽, 여기 축대엽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 축대엽을 자극하면 이 무신론자들도 종종 예를 들면 100명 중에 한 3, 40명 정도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신과 대화를 했다. 또는 신을 보았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진위 또 이제 그 실험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논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근에 논의를 봤더니 리차드 도킨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유명한 그 신 개념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걸 써보니까 아 이거 사기야. 왜냐면 내가 그걸 썼더니 그냥 잠만 오던데 이렇게 이제 자기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연구에 이제 그 인지 신경과학자인 이제 수잔 브롱모는 나는 지금까지 경험한 중에 굉장히 특이한 어떤 경험을 했다. 내가 무신론자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적인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이 이제 코렌 헬멧 이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 코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코렌 헬멧의 어떤 효능이나 이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장치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수행을 않고도 좀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불교도가 경험한 어떤 불성하고 이 코렌 헬멧에 의한 불성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타고난 자연지능과 이제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우리의 자연지능을 인공지능이 능가할 수 있다. 거의 동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여기에 적용하면 예를 들면 이 코렌 헬멧이나 이와 비슷한 장치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영성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느꼈던 영성과 거의 동일하거나 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영성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발 하라리 박사가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천년 동안의 새로운 천년의 과제로 봤던 행복, 불멸, 신성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 보면 이건 조건부로 적합하거나 부적합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학자가 잘못했네 이렇게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 박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만약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을 행복이나 불멸의 신성과 이런 의제를 달성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디스토피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이제 하라리 박사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불교적인 뉘앙스를 띠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방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사소한 주장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불교에서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해왔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약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유발 하라리 박사는 그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모 사피엔스나 또는 사피엔스나 뭐 호모 데우스 그런 책에서 이미 불교가 이제 굉장히 위대한 종교다. 이제 많은 그 통찰을 담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만큼은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유발 하래 박사의 이제 여러 가지 뭐 강연 그걸 들었는데 불교를 대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적어도 서양적인 그런 틀 내에서 얘기를 하면서 군데군데에서 불교도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제 저처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을 보면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고 그런 의제를 추구한 건 너무나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오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맺는 말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을 하다 보니 이제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런 감각으로 주어진 이 세계가 진짜 진정한 세계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도 일찍 했고 이제 장자도 일찍 호접지모라는 걸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아니면 내가 꿈속의 나비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이 장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실제로는 컴퓨터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이제 입력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물통 속에 이렇게 뇌가 누워 있는 이걸 이제 통 속의 뇌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영화로 이제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통 속에서 기계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존재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자기는 이제 어떤 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착각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그거에 대한 불교적인 그런 해법이 유발 하라리 박사는 우리가 그럴 세계로 살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하나 나온 대답이 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주장했던 이제 중간 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환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현상으로 실체한다. 이런 이제 사상이 제가 이해하는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설사 그런 세계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각 세계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순한 착각은 아니다, 환상은 아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와 관련된 걸로 리얼리티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찰머스라고 이와 관련된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책이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세계 자체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의 세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VR 가상 세계에 보는 그런 세계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만큼이나 실제로 실제한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미래가 뭘까?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박사는 지금대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토피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가지 주장이 그런 걱정을 하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와 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종속될 그런 기계의 부품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들이 이미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고 또 다른 가능성은 아마 제가 아까 넌지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제이기도 한데 불교적인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기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교적인 그런 세계 이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자체를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제 삶을 영위하는 방식도 하나의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미래를 이런 그 어떤 초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